삼성전자 하느니 오히려 KT 계열사 갖고 시간은행 적립식이라든지 네. 지주사 바닥에 있는 오히려 저가주 갖고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더 수익률이 더 날 겁니다라고 하는 게 파생시장 때문에 그래요. 팔반전자가 가려면은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되는 세상 되면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인경제 이성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종목들 중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 주목받는 대표주는 이 국민주인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 펀드 투자까지 할 경우에는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 10명 가운데 최대 서너 명, 최대 4명까지도 지금 어떤 주식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삼성전자가 그 생각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이른바 애플이나 구글이라든지 이 매그니퍼센트 7개 종목처럼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왜 그 미국의 그 기술주만큼 삼성전자가 이렇게 쑥 가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적립식을 하면 또 삼성전자를 권하세요. 네. 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삼성전자 하느니 오히려 KT 계열사 갖고 시간은행 적립식이라든지 네. 지주사 바닥에 있는 오히려 저가주 갖고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더 수익률이 더 날 겁니다라고 하는 게 파생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파생시장. 예. 네. 이 꼬리 변동성이 그 삼성전자를 그 장기판에 말로 바꿔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코스피 우리가 200 인덱스로 여러 가지 뭐 ETF도 만들고 네, 네. 파생상품 무지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중에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24.5로 제일 큽니다. 네. 어마무시해요. 실제 비중보다 더 크게 작용되고 있네요. 200, 그 전체 2,000개 중에서는 네. 16%밖에 안 되지만 네, 저거 네, 주가지수에 200개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 하나가 24%니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삼성전자 위력이 SK하이닉스부터 네이버의 8개 종목 합친 게 24%입니다. 네. 그러면 저 밑에 은행주는 1%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 3% 빠지면 이 하나금융 요새 지주사들이 막 올라가죠. 네. 20% 올라도 삼성전자 3% 빠지는 게 지수를 더 눌러버립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숨어서 연결된 ETF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IAI ETF라든지 반도체 ETF라든지 소부장 ETF라든지 네. 타이거 무슨 다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또 블랙록이 운영하는 EWI의 1등이 삼성전자. EM이라고 하는 아시아에 네. 관련된 그 펀드에서 1등이 TSMC 대만, 네.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등이 텐센트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리 눈에는 1조를 사요. 네. 근데 EM을 해서 2조를 때려, 그거 네. 숨어서 때려가면 결론은 삼성전자 때린 꼴이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수없이 롱숏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현물을 뭐 사든지 팔든지와 관계없이 방금 ETF가 국내 ETF는 그래도 또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시아권의 그 EMEW는 예, 사실 블랙-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번에 1월 달부터 급락한 게 네. 블랙록에서 EM과 EW를 때려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눈에는 삼성전자는 현물에서 왜 사는데 이게 됩니까? 네. 거기서 죽여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ETF 거기에서 3조 판 것도 이거를 하락시킨 주 원인인 겁니다. 네. 네. 숨어서 파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영향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왜 이걸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클리 옵션을 하나만 있었어요. 네. 네. 목요일. 매주 목요일이 있었죠. 근데 네. 월요일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2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기 변동성이 네. 그리고 15분을 너무 또 빨리 먼저 엽니다. 네. 9시 개장 전에 15분 동안 이거를 구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갖다 해서 500원, 1000원에 꼬리 변동성의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네. 위클리 옵션을 10배, 30배 수익을 내려고 네. 그날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3% 죽이고 올리고 할 수도 있는 대상이다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실 2, 3% 죽여서 하락시켜서 손실을 보더라도
선물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네.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예.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네. 이 꼬리 변동성이 해결돼야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외국 세력이라든지 어떤 기관이 프로그램 이 금융공학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기본적으로 한국 그 시장에서 너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10%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영향이 적을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하나 종목이 한 국가에서 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뭐 매그리시 펀드나 뭐 영국이나 해도 네. 다 3%, 5% 네. 뭐 다 골고루 분산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유독 삼성전자가 이 하나가 전체 시가상위 종목의 비중에 이렇게 높게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비중이 현재 뭐 16에서 20% 전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ETF에서 저런 식으로 25%까지 이렇게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어떤 파생이 현물 지수를 흔드는 그런 구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밑에 건이 예를 들어 네. SK하이닉스가 10%, 현대차가 5%해서 이게 세 개가 밑에 세 개가 삼성전자 하나를 커버하는 만큼 커진다면 몰라요. 네. 근데 그것도 상상이 갔습니까? 지금은 쉽지가 않죠. 400조, 500조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100조 수준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그 기대는 네, 빨리 공매도가 재개되고 네,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네, 뭔가 주체별의 이 아시아의 해지들이 갖고 변동성을 야기하는 이게 이제 인간이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기계들이 합니다. 네, 이 네. 기계들이 오히려 길게 보는 네, 장기 추세적 매매하는 미국계 뭐 예를 들어서 장기 그 구조 펀드들이 연기금 펀드라든지 사학 펀드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를 들어오주면 간단히 해서 워렌 버핏이 일본을 사지만 그 펀드가 우리나라 사는 거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 갖고 하면 이게 추세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빨라야 2026년이나 7년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네, 3년 동안은 이 장기판의 말의 꼬리 변동성. 그러면 최악의 경우 금년도 삼성전자는 7만 원과 8만 원에 1만 원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끔찍한 얘기죠. 네.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뭐 불과 2년 전에 이 코로나 때 그 9만 전자가 있었는데 9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8만 전자는 언제쯤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8만 전자가 가려면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되는 세상 되면 네. 판단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네, 이날이 삼성전자 1월 9일 날 실적 발표한 날입니다. 네, 네, 바로 이게 파생 시장에서 꼬리 변동성을 때렸습니다. 네, 이게 때린 게 1월 18일 이렇게 급락을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대반등 중이에요. 최근도 아직까지는 A, B, C로 하락 추세입니다. 네, 이게 전환이 돼야 되니까 당분간은 7만 원, 8만 원에 갇혔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걸 돌파하려면 2, 4분기나 3, 4분기 실적이 10조가 넘어야 되는데 금년은 10조 못 넘길 것 같거든요. 뭐 2, 4분기 실적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벌써 7월이 넘어가는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걸 볼 수 있는 게 M&A입니다. 네. 그 아, 불법 승계에 대한 네, 판결. 네, 네.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뭔가 좀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은 미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이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이 고점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만일에 어떤 조정을 거칠 때 그러면 한국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기대하기 난망하지만 디커플링이 돼야 됩니다. 네, 미국은 조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올라가는. 네, 아직까지는 그게 인지가 안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는 빠지는 디커플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2월 초부터는 뭔가 2월 1일 날 네. 나스닥이 300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상승을 시도했어요. 네, 이게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자주 나와야 됩니다. 네, 그게 가능할까는
나스닥이 이 선을 절대 깨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하겠습니다. 15,000선. 15,000선. 네. 15,000선까지 흔들었다 이게 다시 갈 거야 이 기대인데 네. 15,000도 깨갖고 다시 뭐 14,000이나 14,500 보면 이거 디커플링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계의 헤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숏을 걸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네. 삼성전자 7만 전자가 절대 붕괴하면 안 네.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3만 전자가 절대 붕괴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마지노선을 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디커플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7만 4, 5천 공방하지만 미국이 조정하더라도 삼성전자는 7만을 지켜내야 된다. 예, 지금 약간 디커플링이 네. 그걸 자동차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현대차 20만 원, 네. 기아가 10만 원. 네. 그런데 아까 200개 종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밑에 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네. 기아가 현대차가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 비중이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올라가더라도 네. 삼성전자, SK 빼면 이게 오히려 숏이 걸려버리거든요. 기성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 화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7만 전자, SK하이닉스 13만 13만 전자. 어떤 나스닥이 금 1,500을 깨더라도 디커플링으로 올라가주는 모멘텀이 나와야 우리 시장은 하단이 방어가 되고 종목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럼 네. 장이 종목장이라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한번 전체적으로 붕괴됐다 간다. 네. 이 부분만 실전에서 체크하시면 2, 3월 달을 잘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를 예의주시해야 하겠군요. 그리고 그게 파생의 변동성의 네. 뒷그림자의 외국인의 심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읽어내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재료 노출이나 뭔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네. 되거나 그 꿈의 끌개가 무너졌거나 심지어는 어떤 거는 수급에 의한 작전으로도 급등한 것도 허다한 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